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컨쇼 또 하나의 비법은 이제 적성고사 기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적성고사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6월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 어느 대학 라인이 짜지면서 적성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게 보통 보편화된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시기가 솔직히 한 5월 초예요. 오늘 5월 1일인데 왜 적성에 대해서 미리 방송을 준비를 하냐면요. 지금부터 하면 이게 5월 달 초에 저희가 방송이 업데이트 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적성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기가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적성을 이 시기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적성고사를 보는 학교는 솔직히 상위권 대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적성 보는 학교들 중에 좀 좋은 대학교를 저보고 꼽으라고 하면 고대 세종캠이랑 홍대 세종캠 그리고 가천대학교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 수원대학교, 삼육대학교 그 정도가 깔릴 것 같아요. 한성대학교는 이번 2017년부터 한성대학교는 적성고사가 폐지되고 다 학생부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새로 진입한 대학교가 삼육대학교인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성고사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는지 좀 보고요. 앞에 저희가 날짜를 넣어놨는데 그 날짜는 수능 전과 후로 나눠놨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자,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전에 적성을 봤는데 적성을 되게 잘 봤어요. 그러면 합격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 적성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6월 모의고사가 끝났는데 제가 성적이 뭐 서경대학교나 가천대학교, 수원대학교를 갈 수 없는 실력이라면 적성을 도전해 봐야겠죠. 대신 6월 모평이 뭐 성적이 여기 나와 있는 대학교보다 만일 높다라면 굳이 적성을 볼 필요는 없겠죠. 자, 보시면요. 10월 2일날 서경대학교가 있고요. 10월 3일날 가천대학교 그리고 10월 8일날과 9일날로 나눠져서 수원대학교는 원래 이렇게 두 날로 나눠져서 많이 하는데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제가 준비를 할 때는 이게 2차로 나눠졌었어요. 1차, 2차로 봤었는데 1차가 아마 수능 전이고 2차가 수능 후인데 이번에는 통합됐습니다. 수능 전에 10월 8일날, 10월 9일날 자연계와 인문계가 나눠져서 시험 보고요. 15일날은 을지대학교, 16일날은 삼육대학교. 이 삼육대학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 진입한 학교입니다. 적성을 보지 않다가 이번 시즌부터 적성을 보는데 지금 삼육대학교 시험지나 지금 그런 유형 패턴들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삼육대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성고사 두 번째 방송 때는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저희가 적성이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적성고사 이 방송을 1부, 2부로 나눌 겁니다. 지금 한 5월 달에 1부를 찍고요. 한 9월 정도 됐을 때 한 2부를 다시 찍어갖고 적성고사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학을 보여드릴 건데 그것도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성결대학교가 10월 22일 날 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학교를 딱 보시면은 그렇게 상위권 대학교는 없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적성은 솔직히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준비한다기보다는 뭐 한 3등급부터 5등급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하는 학교들이 많이 분포를 했고요. 자, 그러면 10월 17일 날 우리가 뭘 보냐면 수능을 봅니다. 11월 17일이요. 죄송해요. 저 이거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도 리허설 할 때도 10월이라 그랬는데 11월 17일 날 수능 시험이 끝나고 보는 학교들은 11월 20일 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또 20일 날 홍대, 홍익대 세종캠이랑 26일 고려대학교 세종캠, 27일 마지막 날 이 마지막이 바로 한신대학교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이 끝난 다음에 시험 보는 학교 중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세종캠이 20일 날 같이 겹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좀 이 적성에 대한 준비가 좀 잘 돼 있고 성적대가 조금 높은 아이들은 당연히 홍익대학교로 가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아이들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오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수준이 홍대 수준은 못 미치는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4등급에서 5등급 아이들 또 6등급 아이가 좀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성 같은 경우는 내신에 대한 비중보다는 적성의 비중이 높은데 그래도 6등급이 가기에는 솔직히 좀 쫄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 학생들 중에 6등급이 있다라면 저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적성을 한번 준비를 시켜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세종캠은 둘 다 최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데 고려대학교는 작년과 같다라면 아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 탐구 중에 하나가 3등급 이내가 나오면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 최저 맞춘다라는 게. 그런데도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대학교랑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6월 모평이나 9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3등급 라인이 있다라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적성 보는 학교는 수능 전과 후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능 전에는 서경대학교, 가천대학교, 수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성결대학교인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선생님 같으면 어떤 학교를 보내시겠어요? 하면 저는 뭐 당연컨대 가천대학교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가천대를 되게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권 말고 조금 이렇게 중하위권 수도권 대학 보내는 아이들 중에 가장 선호하는 학교는 당연히 아주대학교고요. 근데 아주대는 저는 솔직히 그게 서울 밖에 있는 학교라고 취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그 아주대학교를 제외하고 경기대학교랑 가천대학교를 솔직히 가장 선호하면서 아이들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학교는 삼육대학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노리는 학교가 있다면 가천대, 삼육대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학교는 뭐 홍익대학교 세종캠이나 고대 세종캠이 여기에선 가장 좋다고 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그래도 고려대학교 세종캠인 겁니다. 그래서 수능 후에 보는 학교와 수능 전에 보는 학교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자, 적성고사 대학을 딱 봤어요. 그죠? 그런데 맞네. 상위권 대학교는 없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미리 적성을 준비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학교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 준비하는 시점은 보통 6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적성고사 유리한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솔직히 내신보다는 적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신에 대한 논술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논술보다는 이 학교 내신이 좀 반영됩니다. 논술보다는 좀 반영이 되는데 그래도 적성을 잘 보면 다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표가 어떤 대학교 표냐면 가천대학교 표입니다. 0.5점 차이 나는 거 보니까 가천대학교 이 표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요. 1등급 1등급은 안 넣겠죠. 솔직히 가천대학교를 1등급 아이가 적성을 보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보냐면요. 2등급 개 후반 아이들부터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 2.8등급 정도부터 아이들이 본다고 했을 때 보통 합격의 평균은 3등급 중반입니다. 그런데 5등급까지도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3등급과 5등급 보통 평균이 3등급으로 잡았을 때 3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가 몇 점이 나냐면 1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지금 국가 정책이 이 대학별 고사 성격이 나타나는 적성을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적성을 보는 학교들도 내신에 대한 비중을 되게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천대를 예를 들게요. 가천대가 내신을 어떻게 봤냐면 30% 봤었어요. 그런데 국가 눈치를 보면서 지금 60%까지 늘렸거든요. 그리고 적성이 40%니까 그러면 내신이 안 좋으면 못 누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30% 집어넣었을 때는 등급 간의 차이가 1점 차이 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60%가 됐을 때는 0.5점 차이 나게 한 겁니다. 지금 보면 3등급과 4등급이 99점, 98.5니까 0.5점, 한 등급 간에 0.5점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3등급이랑 5등급이 지금 1점 차이 나거든요. 요 위에 거는 요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저희들은 예전에 1점 차이 났을 때 30%니까 한 등급당 곱하기 하면은 적성 점수에서 3점 정도 차이 난다라고 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이랑 4등급이랑 적성의 점수가 가천대학교가 400점 만점이거든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3점을 하면서 저희가 계산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60%로 늘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등급 간에 6점 차이가 나나? 그게 아니죠. 대학교가 요 점수, 요 간격의 점수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몇 점 차이 나느냐면요. 3점 차이 나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학교가 꼼수 부린 거죠. 국가 정책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합격선이 3등급에서 2등급 완전히 개후반이라고 봤을 때 우리 5등급 아이가 몇 점 차이가 나냐면 0.5점씩 해가지고 1점 차이가, 그러니까 1점 차이가 나는데 60%가 들어가니까 몇 점 차이 나는 거냐면 6점이 차이 나는 겁니다. 400점에서 6점이라면 이거 뒤에 가서 제가 가천대학교 저희가 뒤에다가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거 하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왜 5등급 아이가 다 뒤집고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적성을 준비를 진짜 잘했다라면 내신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신이 만약 조금 딸린다라면 적성을 좀 빨리 준비해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6등급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가천대학교는 5등급과 6등급이 몇 점이 차이 나냐면 3점이 벌어져 버립니다. 0.5점씩 깎다가 갑자기 3점이 벌어진다는 건 우리 학교는 6등급 밑은 넣지 마 라고 말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천대학교는 6등급, 7등급, 8등급은 6등급 밑은 넣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완전히 만점 받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 등급 때문에 조금 깎이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6등급 밑으로는 넣지 마 라는 표시를 가천대학교에서 보여주는데 아마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그런 색깔이 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 4등급의 좋은 학생들은 분명 홍대 세종캠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내신이 그거에 조금 많이 불리한 학생들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합격 데이터와의 점수차가 벌어지는 게 좀 줄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6등급 아이가 어디?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보통 합격선은 3에서 5등급인데 보통 대학교들이 평균점을 봤을 때 한 3.4등급 정도가 되고요. 한 3등급에서 4등급이 가장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일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가천대나 이런 수원대학교 이런 데를 갈 수 없는 점수라면 수시 적성을 통해 가지고 대학 레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적성 방송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적성 언제 해야 되냐고. 이거는 솔직히 저는 내신의 등급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성을 시작하는 시기는 3월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시작해야 되는 아이가 있고요. 6월 달에 시작해도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들 뭐라 그러냐면 6월 모의고사 모평 다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선 그어놓고 그 다음에 적성을 판단해서 하자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아이가 5등급, 6등급이라면 그런데 모의고사 점수도 한 5, 6등급을 깔아온다면 저는 적성을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그 대학교 유형의 패턴에 맞는 공부를 빨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월 달에 시작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5등급에서 6등급 학생들은 전 솔직히 3월 달에는 시작해서 대학교가 원하는 그 적성을 좀 타이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적성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과목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말합니다. 바로 수학이라고 말합니다. 적성에는 모든 학교가 수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빼고 국어와 수학만 보는 학교는 있지만 수학을 빼고 가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의 기본 베이스가 안 깔려 있다면 적성마저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5등급, 6등급 되는 아이들은 대학교에서 그 적성에서 원하는 수학의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난이도 수업에 맞게끔 적용시키자라는 거죠. 빨리. 3월달이 됐던 좀 빨리, 최대한 빨리 수학에 대한 부분. 왜? 다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등급, 6등급 아이들이 3월에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그러니까 3월에 시작하는 아이들은 솔직히 좀 수학이 딸리면서 수학이 조금 부족한데 등급이 좀 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안 나온다면 좀 빨리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6월 달에 시작하는 아이들은 3등급에서 4등급 아이인데 6월 모평이 아까 보여드렸던 대학을 갈 수 없다라면 6월 모평이 끝나고 적성 학원을 다니던지 아니면 적성에 대한 준비를 그때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학교도 6월 모평이 끝나면 적성반이라는 걸 만들던지 아니면 적성고사에 대한 대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거는 솔직히 3, 4등급 아이들한테 저는 맞춰졌다라고 보고요. 5, 6등급 아이들은 3, 4등급 아이들보다 내신에 대한 부분에 점수를 조금 더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해갖고 그 대학교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자, 내신 등급 계산 후에 대학 결과 성적을 체크를 하시라는 이게 뭐냐면 대학교마다 그 적성에 대한 합격자 데이터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입시 결과에 보시면 우리 학교는 몇 점 정도가 합격했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3번에 나눠서 체크합니다. 첫 번째 1단계 체크라고 하는데요. 1단계 체크가 뭐냐면 이 적성이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점수를 체크합니다. 그 아이가 그 대학교, 뭐 가천대학교가 됐건 수원대학교가 됐건 그 전년에 풀려졌던 시험지나 모의고사 시험지를 풀어봤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받고 있는 도중에 뭐 한 6월 달부터 시작했다면 한 9월 정도 모평이 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그 아이 성적대를 이 적성 모의고사 성적을 또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적성보로 가기 전에 최종 마무리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대학교 입시 결과에서 발표한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학과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 학생이 진짜 그 과를 가고 싶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학과마다의 점수대가 조금 틀립니다. 인기과는 솔직히 좀 높겠죠. 그런데 솔직히 좀 낮은 과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종 모의고사 때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다가 지원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또한 학교별 문제 유형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냐면요. 그 모의고사 그 수능 있잖아요. 수능 특강을 통한 그 수능 출제, 그러니까 수능 형식으로 나옵니다. 수능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시키는 거다 보니까 가천대학교는 솔직히 적성고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서 보통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원의 수원대학교 수학의 난이도가 그렇게 막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기초 부분을 좀 다 알아야지 풀거나 국어 같은 경우도 뭐 지문 분석보다는 문법적인 거나 뭐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마다 문제 유형 패턴이 다르고 거기에 맞게끔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5등급, 6등급 아이들은 3월 달부터 빨리 시작해서 그 학교 패턴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6등급 아이가 저는 수원대학교 가면 진짜 잘 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 문제 유형이 파악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3월 달부터 시작될지 6월 달부터 시작될지는 학교 그 내신을 좀 보고 모의고사 성향을 좀 봐야겠죠. 예. 자, 그러면 대학마다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오늘. 이게 저희가 좀 적성 이 방송을 좀 급하게 하니라 이거는 지금 대학교에서 그냥 따왔는데요. 이게 어디 대학교 거냐면 가천대학교 거네요. 가천대학교랑 솔직히 뭐 고대 세종이랑 홍대도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2부 때 할 건데 오늘은 그냥 가천대학교랑 수원대학교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리고 너무 깊숙이 안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적성고사 방송 2부 때 더 자세히 어떤 대학교들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자, 대학마다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가천대학교는 이 옆에다 써드리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을.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을 뭘 보냐면 국어, 영어, 수학을 봅니다. 3개의 과목을 보는데 국어가 20문제고 수학이 20문제고 영어가 10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영어가 들어가 있고 국영수를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몇 문제냐면 50문제를 보는데 몇 분을 주냐면 60분, 1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의 전쟁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빨리 푸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킵니다. 그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이 20문제, 20문제, 10문제 해갖고 총 50문제를 60분에 푸는 스타일이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문과와 자연계, 이과로 나눠졌을 때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에다가 몇 점을 주냐면요. 이 신문항에 하나에 4점을 주고요. 수학에 3점을 줍니다. 그리고 영어에 3점을 주게끔 돼 있어요. 두 번째, 이과 같은 경우는 국어에 3점을 주고요. 수학에 4점을 주고요. 영어에 3점을 줍니다. 그래서 230점 기본 점수 깔고 총 400점으로 가는 겁니다. 어머님,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렇게 아이들을 뽑는데 가천대학교 합격선이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가 그냥 그 과마다 틀리지만 어느 정도 계산을 했을 때 한 10개 정도였어요. 10개에서 12개 그 사이 아이들이 보통 합격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10개라면 370에서 366 정도가 이게 지금 합격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낮지 않죠. 그러면 370에서 366인데 우리 아이가 아까 5등급이라면 합격선이랑 등급 차이가 6점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한 374에서 376점 정도 맞는다라면 완전 합격 안정선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6점 때리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5등급 아이가 3등급과 동일해지는 거죠. 이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대학마다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이걸 띄운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가천대학교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대학은 어디냐면 수원대학교입니다. 이 지금 보여지는 것은 수원대학교인데요. 너무 했네요.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요. 자,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어머님 잠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수원대학교는 뭘 보냐면 수원대학교도 적성이라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거 잘 안 보이네.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도 적성을 보는데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1단계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겠네요.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를 뭘로 뽑냐면 내신 100%로 해갖고 몇 배수를 뽑냐면 20배수를 먼저 골라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20배수 안에 들어야 되는데 20배수면 거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머님.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경쟁률이 적성 같은 경우는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배수 안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6등급 아이들이나 7등급 아이들은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학과를 정하셨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만약 학과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경쟁률을 잘 보십시오. 보통 러시아과 이런 것들은 경쟁률 자체가 20배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들을 좀 찾아내셔야겠죠. 그래서 1단계 통과한 아이들이 적성을 볼 수 있게끔 된 게 바로 수원대학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20배수를 한다는 거와 그리고 등급 간에 2등급 수원대학교는 솔직히 2등급 아이들보다는 3등급 아이들이 많이 놉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을 봤을 때 수원대학교는 이 등급 하나 간의 차이가 1.5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천대보다는 내신에 대한 반영 비율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내신이 조금 딸리는데 좀 적성을 잘 본다 그러면 수원대학교보다는 가천대가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 상으로만 봤을 때 솔직히 가천대가 더 좋은 아이들이 가긴 합니다. 그런데 내신이 좀 딸린다라면 가천대가 수원대보다는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급 간에 1.5점이 차이 나니까 아까 가천대는 0.5점 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계산하시는 겁니다. 가천대처럼. 그리고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시험을 뭘 보냐면 국어랑 수학만 봅니다. 그래서 국어 30문제, 수학 30문제 총 60문제를 보게 되고요. 똑같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에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빠졌냐면 영어가 빠진 거죠. 그죠? 을지대학교는 영어 봅니다. 그런데 수원대학교는 영어를 안 봐요. 그 또한 문제 유형 패턴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수능 형식이고 얘네들은 진짜 적성고사예요. 수원대학교 색깔이 나타나는 적성고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더 잘 맞는 대학교를 찾아주는 게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어떻게 반영 비율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 수학의 기본기는 잘 돼 있어요. 우리 아이는 뭐 시험장 가보면은 모의고사를 보면은 다른 건 진짜 못 보는데 수학은 한 그래도 3등급, 2등급을 찍어와요. 그러면 적성고사 수원대학교 보시면 진짜 잘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문제가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되게 이렇게 좀 광범위하긴 한데 되게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기본을 아니 모르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대학교는 하여튼 그렇고요. 합격선도 수원대학교가 가천대학교보다 좀 낮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또한 대학교에 들어가시면 입학 결과에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요. 대학마다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 좀 자세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저희가 이 적성고사 2부 방송을 할 겁니다. 2탄을 할 건데 그때 가천대학교랑 수원대학교랑 삼육대학교랑 고려대학교나 홍대, 고대 아니면 홍대 세종캠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4개 대학교를 해드릴 것 같고요.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꼭 해드리겠죠. 삼육대학교는 꼭 해드릴 것 같고요. 수원대학교랑 가천대학교는 해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워낙 많이 준비를 했었고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갖고 아이들의 합격 데이터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천대랑 수원대는 할 것 같고요. 고대나 홍대, 홍익대, 세종캠 이 둘 중에 하나 정도 학교를 저희가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수시 방송 2탄은 9월 달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8월 달에 2017 수시 전형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그거 끝나고 아마 논술이랑 아마 적성이랑 같은 시기에 저희가 방송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시점에 다시 대학교가 더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그때는 다 따져가지고 어떤 학교가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우유진 컨설턴트가 이 적성 방송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나 저희 컨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적성고사를 우유진 컨설턴트가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데이 컨설팅 분석 방송 또 하나의 비법 그 적성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만일 정말 이런 겁니다. 지금 3월 모평이랑 4월 모평 다 끝났고 4월 성적표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 점수가 조금 너무 많이 낮다라면 그 모평 점수가 좀 낮고 내신이 뭐 한 6등급, 뭐 7등급, 7등급은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하여튼 6, 7등급은 진짜 수시로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등급별 아이들 그거 했을 때 보여드렸지만 그 아이들은 솔직히 정시에 올인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6등급 아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미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한번 빨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그래도 아이가 나중에 수시를 지원할 수 있고 또한 그걸 통해서 또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하려고 그랬어요. 한 4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요즘 강연회가 좀 많습니다. 컨쇼가. 그래서 강연회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도 일단은 적성고사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이제 좀 갖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럴 때가 됐거든요. 이제 수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입시 설명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학교에서도 슬슬 고3 아이들 상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러면 이제 내신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 끝났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면 금방 가거든요. 6월달까지. 또한 6월 모평이 첫째 주에 있잖아요. 진짜 빨리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수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빨리 돌기 때문에 저희도 적성 방송을 원래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최대한 빨리 오늘이 5월 초입니다. 5월 1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찍어서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오늘 컨쇼 적성고사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는 학교들은 11월 20일 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또 20일 날 홍대
홍익대 세종캠이랑 26일 고려대학교 세종캠, 27일 마지막 날, 이 마지막이 바로 한신대학교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이 끝난 다음에 시험 보는 학교 중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세종캠이 20일날 같이 겹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좀 이 적성에 대한 준비가 좀 잘 돼 있고 성적대가 조금 높은 아이들은 당연히 홍익대학교로 가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아이들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오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수준이 홍대 수준은 못 미치는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4등급에서 5등급 아이들, 또 6등급 아이가 좀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성 같은 경우는 내신에 대한 비중보다는 적성의 비중이 높은데 그래도 6등급이 가기에는 솔직히 좀 쫄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 학생들 중에 6등급이 있다라면 저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적성을 한번 준비를 시켜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세종캠은 둘 다 최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데, 고려대학교는 작년과 같다라면 아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 탐구 중에 하나가 3등급 이내가 나오면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 최저 맞춘다라는 게. 그런데도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대학교랑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6월 모평이나 9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3등급 라인이 있다라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적성 보는 학교는 수능 전과 후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능 전에는 서경대학교, 가천대학교, 수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성결대학교인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선생님 같으면 어떤 학교를 보내시겠어요? 하면 저는 뭐 당연컨대 가천대학교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가천대를 되게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권 말고 조금 이렇게 중하위권 수도권 대학 보내는 아이들 중에 가장 선호하는 학교는 당연히 아주대학교고요. 근데 아주대는 저는 솔직히 그게 서울 밖에 있는 학교라고 취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그 아주대학교를 제외하고 경기대학교랑 가천대학교를 솔직히 가장 선호하면서 아이들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학교는 삼육대학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노리는 학교가 있다면 가천대, 삼육대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학교는 뭐 홍익대학교 세종캠이나 고대 세종캠이 여기에선 가장 좋다고 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그래도 고려대학교 세종캠인 겁니다. 그래서 수능 후에 보는 학교와 수능 전에 보는 학교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자, 적성고사 대학을 딱 봐지는 거죠. 이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대학마다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이걸 띄운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가천대학교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대학은 어디냐면 수원대학교입니다. 이 지금 보여지는 것은 수원대학교인데요. 너무 했네요.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요. 자,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어머님 잠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수원대학교는 뭘 보냐면 수원대학교도 적성이라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거 잘 안 보이네.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도 적성을 보는데,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1단계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겠네요.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를 뭘로 뽑냐면 내신 100%로 해갖고 몇 배수를 뽑냐면 20배수를 먼저 골라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20배수 안에 들어야 되는데 20배수면 거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머님.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경쟁률이 적성 같은 경우는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배수 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6등급 아이들이나 7등급 아이들은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학과를 정하셨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만약 학과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경쟁률을 잘 보십시오. 보통 러시아과 이런 것들은 경쟁률 자체가 20배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들을 좀 찾아내셔야겠죠. 그래서 1단계 통과한 아이들이 적성을 볼 수 있게끔 된 게 바로 수원대학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20배수를 한다는 거와, 그리고 등급 간에 2등급, 수원대학교는 솔직히 2등급 아이들보다는 3등급 아이들이 많이 놉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을 봤을 때 수원대학교는 이 등급 하나 간의 차이가 1.5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천대보다는 내신에 대한 반영 비율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내신이 조금 딸리는데
좀 적성을 잘 본다 그러면 수원대학교보다는 가천대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데이터 상으로만 봤을 때. 솔직히 가천대가 더 좋은 아이들이 가긴 합니다. 그런데 내신이 좀 딸린다라면 가천대가 수원대보다는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등급 간에 1.5점이 차이 나니까 아까 가천대는 0.5점 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계산하시는 겁니다. 가천대처럼. 그리고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시험을 뭘 보냐면 국어랑 수학만 봅니다. 그래서 국어 30문제, 수학 30문제, 총 60문제를 보게 되고요. 똑같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에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빠졌냐면 영어가 빠진 거죠. 자, 그러면 대학마다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오늘. 이게 저희가 좀 적성 이 방송을 좀 급하게 하니라 이거는 지금 대학교에서 그냥 따왔는데요. 이게 어디 대학교 거냐면 가천대학교 거네요. 가천대학교랑 솔직히 뭐 고대 세종이랑 홍대도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2부 때 할 건데 오늘은 그냥 가천대학교랑 수원대학교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리고 너무 깊숙이 안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적성고사 방송 2부 때 더 자세히 어떤 대학교들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자, 대학마다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가천대학교는 이 옆에다 써드리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을.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을 뭘 보냐면 국어, 영어, 수학을 봅니다. 3개의 과목을 보는데 국어가 20문제고 수학이 20문제고 영어가 10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영어가 들어가 있고 국영수를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몇 문제냐면 50문제를 보는데 몇 분을 주냐면 60분, 1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의 전쟁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빨리 푸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킵니다. 그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이 20문제, 20문제, 10문제 해갖고 총 50문제를 60분에 푸는 스타일이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문과와 자연계, 이과로 나눠졌을 때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에다가 몇 점을 주냐면요. 20문항에 하나에 4점을 주고요. 수학에 3점을 줍니다. 그리고 영어에 3점을 주게끔 돼 있어요. 두 번째, 이과 같은 경우는 국어에 3점을 주고요. 수학에 4점을 주고요. 영어에 3점을 줍니다. 그래서 230점 기본 점수 깔고 총 400점으로 가는 겁니다. 어머님,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렇게 아이들을 뽑는데 가천대학교 합격선이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가 그냥 그 과마다 틀리지만 어느 정도 계산을 했을 때 한 10개 정도였어요. 10개에서 12개 그 사이 아이들이 보통 합격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10개라면 370에서 366 정도가 이게 지금 합격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낮지 않죠. 그러면 370에서 366인데 우리 아이가 아까 5등급이라면 합격선이랑 등급 차이가 6점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한 374에서 376점 정도 맞는다라면 완전 합격 안정선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6점 때리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5등급 아이가 3등급과 동일해지는 거죠. 이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적성 이 방송을 좀 급하게 하니라 이거는 지금 대학교에서 그냥 따왔는데요. 이게 어디 대학교 거냐면 가천대학교 거네요. 가천대학교랑 솔직히 뭐 고대 세종이랑 홍대도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2부 때 할 건데 오늘은 그냥 가천대학교랑 수원대학교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리고 너무 깊숙이 안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적성고사 방송 2부 때 더 자세히 어떤 대학교들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자, 대학마다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가천대학교는 이 옆에다 써드리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을.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을 뭘 보냐면 국어, 영어, 수학을 봅니다. 3개의 과목을 보는데 국어가 20문제고 수학이 20문제고 영어가 10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영어가 들어가 있고 국영수를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몇 문제냐면 50문제를 보는데 몇 분을 주냐면 60분, 1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의 전쟁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빨리 푸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킵니다. 그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이 20문제, 20문제, 10문제 해갖고 총 50문제를 60분에 푸는 스타일이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문과와 자연계, 이과로 나눠졌을 때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에다가 몇 점을 주냐면요. 20문항에 하나에 4점을 주고요. 수학에 3점을 줍니다. 그리고 영어에 3점을 주게끔 돼 있어요. 두 번째, 이과 같은 경우는 국어에 3점을 주고요. 수학에 4점을 주고요. 영어에 3점을 줍니다. 그래서 230점 기본 점수 깔고 총 400점으로 가는 겁니다. 어머님,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렇게 아이들을 뽑는데 가천대학교 합격선이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가 그냥 그 과마다 틀리지만 어느 정도 계산을 했을 때 한 10개 정도였어요. 10개에서 12개 그 사이 아이들이 보통 합격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10개라면 370에서 366 정도가 이게 지금 합격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낮지 않죠. 그러면 370에서 366인데 우리 아이가 아까 5등급이라면 합격선이랑 등급 차이가 6점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한 374에서 376점 정도 맞는다라면 완전 합격 안정선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6점 때리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5등급 아이가 3등급과 동일해지는 거죠. 이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대학마다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이걸 띄운 거잖아요. 판단해서 하자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아이가 5등급, 6등급이라면 그런데 모의고사 점수도 한 5, 6등급을 깔아온다라면 저는 적성을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그 대학교 유형의 패턴에 맞는 공부를 빨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월 달에 시작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5등급에서 6등급 학생들은 전 솔직히 3월 달에는 시작해서 대학교가 원하는 그 적성을 좀 타이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적성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라면 어떤 과목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말합니다. 바로 수학이라고 말합니다. 적성에는 모든 학교가 수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빼고 국어와 수학만 보는 학교는 있지만 수학을 빼고 가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의 기본 베이스가 안 깔려 있다면 적성마저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5등급, 6등급 되는 아이들은 대학교에서 그 적성에서 원하는 수학의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난이도 수업에 맞게끔 적용시키자라는 거죠. 빨리. 3월달이 됐던 좀 빨리, 최대한 빨리 수학에 대한 부분. 왜? 다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등급, 6등급 아이들이 3월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3월에 시작하는 아이들은 솔직히 좀 수학이 딸리면서 수학이 조금 부족한데 등급이 좀 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안 나온다면 좀 빨리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6월 달에 시작하는 아이들은 3등급에서 4등급 아이인데 6월 모평이 아까 보여드렸던 대학을 갈 수 없다라면 6월 모평이 끝나고 적성 학원을 다니던지 아니면 적성에 대한 준비를 그때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학교도 6월 모평이 끝나면 적성반이란 걸 만들던지 아니면 적성고사에 대한 대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거는 솔직히 3, 4등급 아이들한테 저는 맞춰졌다라고 보고요. 5, 6등급 아이들은 3, 4등급 아이들보다 내신에 대한 부분에 점수를 조금 더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해갖고 그 대학교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자, 내신 등급 계산 후에 대학 결과 성적을 체크를 하시라는 이게 뭐냐면 대학교마다 그 적성에 대한 합격자 데이터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입시 결과에 보시면 우리 학교는 몇 점 정도가 합격했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3번에 나눠서 체크합니다. 첫 번째 1단계 체크라고 하는데요. 1단계 체크가 뭐냐면 이 적성이라는 걸 시작 전에 한번
점수를 체크합니다. 그 아이가 그 대학교, 뭐 가천대학교가 됐건 수원대학교가 됐건 그 전년에 풀려졌던 시험지나 모의고사 시험지를 풀어봤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합격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 적성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6월 모의고사가 끝났는데 제가 성적이 뭐 서경대학교나 가천대학교, 수원대학교를 갈 수 없는 실력이라면 적성을 도전해 봐야겠죠. 대신 6월 모평이 뭐 성적이 여기 나와 있는 대학교보다 만일 높다라면 굳이 적성을 볼 필요는 없겠죠. 자, 보시면요. 10월 2일날 서경대학교가 있고요. 10월 3일날 가천대학교, 그리고 10월 8일날과 9일날로 나눠져서 수원대학교는 원래 이렇게 두 날로 나눠져서 많이 하는데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제가 준비를 할 때는 이게 2차로 나눠졌었어요. 1차, 2차로 봤었는데 1차가 아마 수능 전이고 2차가 수능 후인데 이번에는 통합됐습니다. 수능 전에 10월 8일날, 10월 9일날 자연계와 인문계가 나눠져서 시험 보고요. 15일날은 을지대학교, 16일날은 삼육대학교. 이 삼육대학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 진입한 학교입니다. 적성을 보지 않다가 이번 시즌부터 적성을 보는데 지금 삼육대학교 시험지나 지금 그런 유형 패턴들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삼육대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성고사 두 번째 방송 때는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저희가 적성이 이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적성고사 이 방송을 1부, 2부로 나눌 겁니다. 지금 한 5월 달에 1부를 찍고요. 한 9월 정도 됐을 때 한 2부를 다시 찍어갖고 적성고사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학을 보여드릴 건데 그것도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성결대학교가 10월 22일 날 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학교를 딱 보시면은 그렇게 상위권 대학교는 없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적성은 솔직히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준비한다기보다는 뭐 한 3등급부터 5등급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하는 학교들이 많이 분포를 했고요. 자, 그러면 10월 17일 날 우리가 뭘 보냐면 수능을 봅니다. 11월 17일이요. 죄송해요. 저 이거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도 리허설 할 때도 10월이라 그랬는데 11월 17일 날 수능 시험이 끝나고 보는 학교들은 11월 20일 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또 20일 날 홍대, 홍익대 세종캠이랑 26일 고려대학교 세종캠, 27일 마지막 날 이 마지막이 바로 한신대학교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이 끝난 다음에 시험 보는 학교 중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세종캠이 20일 날 같이 겹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좀 이 적성에 대한 준비가 좀 잘 돼 있고 성적대가 조금 높은 아이들은 당연히 홍익대학교로 가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아이들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오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좀 안 나온다면 좀 빨리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6월 달에 시작하는 아이들은 3등급에서 4등급 아이인데 6월 모평이 아까 보여드렸던 대학을 갈 수 없다라면 6월 모평이 끝나고 적성 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적성에 대한 준비를 그때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학교도 6월 모평이 끝나면 적성반이란 걸 만들든지 아니면 적성고사에 대한 대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거는 솔직히 3, 4등급 아이들한테 저는 맞춰졌다라고 보고요. 5, 6등급 아이들은 3, 4등급 아이들보다 내신에 대한 부분에 점수를 조금 더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해갖고 그 대학교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자, 내신 등급 계산 후에 대학 결과 성적을 체크를 하시라는 이게 뭐냐면 대학교마다 그 적성에 대한 합격자 데이터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입시 결과에 보시면 우리 학교는 몇 점 정도가 합격했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3번에 나눠서 체크합니다. 첫 번째 1단계 체크라고 하는데요. 1단계 체크가 뭐냐면 이 적성이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 시작 전에 한번 점수를 체크합니다. 그 아이가 그 대학교, 뭐 가천대학교가 됐건 수원대학교가 됐건 그 전년에 풀려졌던 시험지나 모의고사 시험지를 풀어봤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받고 있는 도중에 뭐 한 6월 달부터 시작했다면 한 9월 정도 모평이 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그 아이 성적대를 이 적성 모의고사 성적을 또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적성보로 가기 전에 최종 마무리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대학교 입시 결과에서 발표한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학과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 학생이 진짜 그 과를 가고 싶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학과마다의 점수대가 조금 틀립니다. 인기과는 솔직히 좀 높겠죠. 그런데 솔직히 좀 낮은 과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종 모의고사 때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다가 지원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또한 학교별 문제 유형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냐면요. 그 모의고사 그 수능 있잖아요. 수능 특강을 통한 그 수능 출제, 그러니까 수능 형식으로 나옵니다. 수능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시키는 거다 보니까 가천대학교는 솔직히 적성고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서 보통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원의 수원대학교 수학의 난이도가 그렇게 막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기초 부분을 좀